各位你们好，很高兴又和大家见面了。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류선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저랑 같이 4월 22일 HSK 6급 적중특강 독해 부분 같이 볼게요. 지난 수업 듣기 문제 풀면서 어땠나요? 좀 뭔가 도움이 됐나요? 독해 문제 풀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독해 문제 어떻게 풀 건지 1부분부터 같이 볼게요. 독해 1부분 출제 유형이죠. 첫 번째, 문장 구조 오류. 사실 독해 부분에서요,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독해 1부분이에요. 사실 원어민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1부분은 문장 구조 오류 부분에서도 좀 더 신경 쓰고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 볼게요. 어휘 사용 오류, 품사, 요여 등등. 사실 되게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니요, 近义词, 동의词, 반의词이런 것도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접속사 오류.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쉬운 건 접속사 오류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접속사는 3급부터 계속 외웠잖아요. 6급에서 그렇게 많이 안 쓸 것 같지만 시험에도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접속사 오류도 중요하고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논리, 의미, 오류 등등이죠. 사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 좀 이해를 가져야 되고 문화, 역사 어느 정도 인식이 있어야 돼요.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 그래야만이 좀 더 쉽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계속해서 독해 일부분 고득점 포인트 볼 건데요. 우리 지난달 3월 거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주웨이빈 주술 못 찾고요. 이떠 세 개 용법 봤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떠는 앞에 보통 형용사, 명사, 명사, 대명사, 명사. 두 번째, 双人떠는 뭐죠? 동사, 형용사 대부분이고요. 도에다는 형용사, 동사 이어준다 보시면 돼요. 이런 또에 따라서 찾는 것도 포인트인 거죠. 세 번째, 따페이. 따페이는요, 급수가 낮든 없든 다 똑같아요. 따페이만 외워도 어때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 단어에서 조합이 이룰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주의하고 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 리엔시. 리엔시랑 연관성이에요. 연관성. 문장의 앞뒤 부분 보면서 마침표, 쉼표 보면서 찾아도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문장 길이,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돼요. 연관성에 대해서. 그거죠. 그럼 우리 먼저 1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51번부터 같이 볼 건데요. A, B, C, D 보면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풀고 나서 저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화면에서 잠깐 멈추면서 풀면 되겠죠? 네, 한번 풀어보시죠. 일단 먼저 A부터 볼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如今新闻媒体的言论越来越自由变得 A번에서 볼게요. 如今 지금에 와서 보면 新闻媒体的言论 뭐죠? 뉴스 매체의 뭐죠? 언론은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变得 변해졌다. 또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 했죠? 형사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그럼 A부 어때요? 바로 보이잖아요. B번 가볼게요. 这时全场所有人的目光都集中到了他身上. 이때 뭐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그 사람 몸에 집중되어 있다. 目光集中到他身上. 구조도 정확하게 나왔고요. 시간도 틀린 거 없잖아요. C번 가볼게요. 蝉声在朦胧的晨光中显得分外轻易, 似远似近, 若有若无 했는데요. C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표현이에요. 하지만 비유로 표현하면서 정말 예쁜 경지를 표현하는 거죠. 잔성이라는 것은 뭐죠? 매미소리예요. 매미소리는 몽롱한 아침 햇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낸다? 显得 나타낸 정도에 대한 표현인 거죠. 다 어때요? 병렬 관계잖아요. 分外轻易 어때요? 유별이 가볍고 似远似, 似는 뭐죠? 마치 뭐뭐 같다는 뜻이요. 远은 멀다, 近은 가깝다죠. 먼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것 같기도 하다. 若有若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몽롱한 상황에 대해서 표현한 거잖아요. 朦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몽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 꼭 보시고 C번은 정확하게 뒤에 표현이 어때요? 딱 구조 맞게끔 나왔어요. D번 가볼게요. 志在巅峰的攀登者不会陶醉在沿途的某个脚印之中 했는데요. 志在巅峰 표현 보면 되게 어려워요. 아마 뭐 사전 찾아봐도 안 나올 거예요. 또 어때요? 우리 제가 말했죠. 그 사자성어 할 때 어떻게 하나 분리시켜 본다고 했잖아요. 志는 뭐죠? 의지를 말하고요. 在는 있다죠. 의지가 어떤 데 있다? 巅峰는 峰는 뭐죠? 봉우리예요. 산봉우리를 말해요. 巅는 제일 높은 걸 말하죠. 의지가 최고봉에 달한 攀登者 등반자는 不会陶醉, 陶醉는 뭐죠? 덧취다, 취해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취하지 않다? 沿途 가는 길에 어느 발자국 속에서 멈추지 않는다, 취해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이에요. 문장 구조도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D번도 정확하겠죠. 이 문제는 제가 좀 쉽게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 떠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죠.
우리 다시 한번 A번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越来越自由变得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보시면 오늘의 포인트죠. 정도 보호인데요. 주어, 수러, 떠 정도 보호인데 보세요. 수러가 있을 때 뒤에 보면 떠가 오고요. 정도 보호는 보통 형용사가 온다고 했잖아요. 동사, 떠, 형용사. 근데 여기 보시면 위치가 뭐가 틀렸어요? 越来越自由变得 뒤에 표현이 어때요? 마침표로 끝났어요. 그럼 틀렸죠. 정확하게 답을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如今新闻媒体的言论变得越来越自由. 다시 한번 变得越来越自由. 점점 더 어때요? 자유로워졌다. 네, 51번 정리됐죠? 네, 계속해서 뒤에 문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52번 보세요. A, B, C, D, 이 화면 하면 멈추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네, 문제 풀었죠?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춘제期间, 춘제는 중국의 제일 큰 어때? 전통 명절이잖아요. 무슨 명절이죠? 춘절. 한국에서 말하면 음력설이에요. 중국의 제일 긴 휴가도 춘제 때잖아요. 그 중국에는 한 15일 정도 쉬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쉬죠? 그 기간 내에 全国各大商场都推出了物美价廉的节日礼盒. 어디서 전국 각 어때요? 매장에서는 推出는 출시됐다는 뜻이에요. 뭘 내밀었다? 物美价廉. 이 표현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 분리시켜 보세요. 우는 물건이에요. 매는 아름답다. 물건이 어때요? 질이 좋고, 자 가격이죠. 리엔은 뭐죠?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물건이 품질이 좋고 저렴한 뭐죠? 节日礼盒. 명절 특별 상품을 말하는 거죠. 출시되었다. 주어, 수로 뭐가 정확하게 나왔고요. 시간도 정확하게 위치가 됐죠. 그럼 A번은 정답이겠죠. B번 가볼게요. 这项实验推翻了前人的错误理论 했어요. 이 실험은 推翻, 뒤엎다는 뜻이에요. 뒤엎다. 뒤엎다는 보통 사람의 보통 어떤 행동과 뒤엎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언론도 뒤엎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推翻了前人的错误理论. 推翻理论, 什么理论? 推翻错误理论. 정확하게 수로, 목적어, 위치, 관계 맞죠? 잘못된 이론은 어때요? 뒤엎었다. B번도 맞고요. C번 가볼게요. 保持一颗童心是维持快乐的一种方法. 保持는 뭐죠? 유지하다. 뭐죠? 동심을 유지하는 것은 是 뭐뭐이다? 一种方法. 돼요, 안 돼요? 조합이 되죠? 维持快乐的 더 했어요. 이 앞에 维持快乐的 뭐죠? 뒤에는 방파에 대한 수식이잖아요.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C번도 정확한 거죠. D번 가볼게요. 这件雕刻艺术品栩栩如生体会了人与自然的和谐统一. D번 같은 경우는 왠지 맞는 것 같지만 잘 보셔야 돼요. 这件雕刻艺术品, 雕刻는 조각이죠. 예술품은 栩栩如生 보세요. 栩栩를 모르겠어. 그러면 보지 마시고요. 루는 마치 뭐뭐 같다.生는 뭐죠?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뭐죠? 되게 생동하다는 뜻이에요. 栩栩如生. 体会. 体会라는 단어는 보통 뭘로 쓰일까요? 명사로 많이 써요. 请说一下你的体会. 당신의 뭐죠? 생각의 느낌 같은 물어볼 때 많이 쓰는 거죠. 体会了, 러 했기 때문에 뭐죠? 얘가 동사형법도 사실 있어요. 있지만 명사형법 좀 더 많이 쓴다 보시면 돼요. 人与自然, 사람과 자연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것을 나타내고 있다. 체험하고 있다. 말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D번에서 틀린 것이 나온 거죠. 같이 볼게요. 바로 体会了和谐统一, 이 조합이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는 오늘의 포인트부터 같이 볼게요. 오늘의 포인트 보세요. 단어 조합이죠. 품사예요. 体会 보세요. 동사 명사형법인데 동사할 때는 체득하다, 경험하여 알다, 이해하다예요. 이해하다. 명사할 때는 체험에서 얻은 느낌, 경험. 우리가 경험하면 经验라는 표현이 많잖아요. 经验,请说一下你的经验. 네, 请说一下你的体会. 经验은 그냥 내가 어떤 느낀 경험보다는 내가 배웠던 그런 경험을 말하고요. 体会는 내가 마음으로 느낀 표현을 말해요. 你的体会. 体会는 언제 보통 많이 쓸까요? 시상식에서. 시상식. 내가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정말 열심히 찍고 상을 받았으면 그때는 뭐죠? 똑같이 경험이란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经验으로 왜 표현 안 할까요? 经验 내가 어때요? 일함에 있어서 얻은 경험이에요. 좀 다른 거죠. 하지만 우리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뭐죠? 体现이라는 단어인데요. 동사할 때는 구현하다, 체현하다. 그리고 명사할 때는 구현,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똑같이 동사, 명사지만 주의할 점은 体会는 명사용법 더 많이 쓰고 体现은 뭐죠? 동사용법을 좀 더 많이 쓴다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잘 보시고 정답 보세요. 体现了人与自然的和谐统一. 이것이 바로 정답인 거죠. 体现什么? 体现和谐统一. 体现和谐统一. 기억하셨죠? 네. 그러면 독해 1부분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계속해서 독해 2부분 가볼게요. 출제 유형 그리고 고정 포인트죠. 첫 번째 단어 조합. 두 번째 빈자리 앞뒤. 세 번째는 문장 보호인데요. 우리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61번 일 보세요. A, B, C, D가 있는데요. 빈자리에 단어 넣는 거잖아요. 넣을 때 보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죠? 얘를 첫 번째 빈칸, 얘는 두 번째 빈칸, 얘는 세 번째 빈칸.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나서 저랑 같이 한 문제씩 정리해 볼게요. 풀어봤죠? 네, 먼저 첫 번째 빈칸 볼게요. 먼저 A 보세요. A, B, C 첫 번째 단어 볼게요. 첫 번째 迟早. 迟早는 뭐죠? 조만간 머지않아. 你迟早要结婚. 너 머지않아 어때요? 꼭 결혼한다. 我们迟早要毕业. 머지않아 어때요? 졸업한다. 이렇게 단어 수업하면 되고요. B번 볼게요. 未必. 未必는 뭐죠?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사실 B라는 것은 必须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未는 부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다. 你未必了解我的心情. 너는 뭐죠? 반드시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未必了解, 未必清楚. 이렇게 단어 조합을 만들면 돼요. 未必了解, 未必清楚. 4번 将近. 将近는 뭐죠? 거의 뭐뭐에 근접하다. 거의 뭐뭐에 이르다. 진은 가깝다잖아요. 짱은 뭐죠?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将近. 将近. 뭐 将近多少人? 뭐 将近300人, 将近뭐 400人. 보통 수량을 표현할 때 거의 몸에 근접하다, 어디 이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将近. D번 近来. 近来는 뭐죠? 근래, 요즘, 최근이에요. 보통 우리 最近 표현이 있잖아요. 最近랑 비슷하지만 最近은 보통 이제 초급 단계로 보시면 되고 近来는 좀 고급 단계로 보시면 돼요. 다음 무슨 뜻이죠? 최근, 근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첫 번째 빈칸 볼게요. 在融资过程中 했는데요. 롱즈라는 거, 롱은 모이다예요. 쓰는 자금이죠. 자금 모으는 과정에서 니하고 会遇到, 遇到는 봉착하다, 직면하다예요. 遇到一些问题.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너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거나 맞닥뜨릴 때 있다. 조만간, 반드시, 거의, 근래. 그럼 문제 보세요. 마침표로 끝났기 때문에 뒤에 볼 필요 있을까요? 뒤에 보면 안 돼요. 그냥 앞부분에서 보면서 찾아봐야 되겠죠. 迟早会遇到. 돼요, 안 돼요? 돼요. 未必会遇到. 그럼 뭐죠? 未必. 반드시 만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뒤에 문장 가보면 어때요? 문제 만났을 때 상황이 나와요. 그럼 B번은 어때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C번 볼게요. 将近会遇到. 将近은 맞아요. 뒤에서 보통 숫자가 많이 온다죠. 그럼 C번도 아니고요. D번 近来. 근데 你近来会遇到一些问题. 뭐 점치는 것도 아니고 너 근래에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 이상하잖아요. 답은 뭐가 될까요? 답은 A번 되는 거죠. 迟早会遇到一些问题. 대입하다 보면 사실 단어 조합 찾는 것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뒤에 볼게요. 그 다음 표현. 你最好提前做好心理准备. 뭐죠? 제일 좋게는 뭐죠? 마음적인 준비를 미리 하고. 그리고 칭추했는데요. 칭추 분명하다잖아요. 그럼 우리 A, B, C, D 볼게요. A 보세요. 琢磨. 琢磨는 뭐죠? 깊이 생각하다, 사색하다. 我琢磨一下. 구어체로부터 많이 표현해요. 아니, 琢磨. 뭐죠?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琢磨. 깊이 생각하다, 사색하다. B번 反思. 反思는 뭐죠? 반성.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反思. 지난 일을 돌이켜 사색하다. 反思. 我反思一下. 你来反思一下. 너 한번 반성해봐. 反思. C번 辨认은 뭐죠? 辨도 사실 식별하다, 뭐 분리하다, 뭐 분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辨认. 식별해내다, 辨. 认. 둘 다 돼요. 똑같이 식별해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별해내다. D번 设想. 가상하다, 상상하다. 设想.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琢磨清楚. 돼요, 안 돼요? 분명하게 생각하다, 사색하다. 돼요. 그럼 돼요. 일단 A번 두고 B번 볼게요. 反思清楚. 반성을 똑바로 분명하다. 얘도 돼요. C번 辨认清楚. 돼요, 안 돼요? 얘도 돼요. 设想清楚. 돼요. 다 돼요. 다 돼요. 그럼 A, B, C 다 되면 어때요? 얘는 어때요? 둬야 돼, 일단. A가 일단 우리 앞에 선택했기 때문에 뭐죠? 여기에서 A가 제일 가깝겠죠. 하지만 이때는 뭐죠? 단어 조합은 다 성립될 때는 B번 일단 먼저 잠깐 두고요. 뒤에 문제 풀면서 찾으면 나머지 빈자리 남으면 돼요. 뭔지 알겠죠? 성립 다 되기 때문에 이때는 뒤에 문제 풀고 나서 그 중에 마지막 하나 답을 고르면 되겠죠. 답은 뭐가 될까요? A번 되는 거죠. 琢磨清楚. 琢磨清楚. 계속해서 뒤로 가볼게요. 琢磨清楚并有自己的理解,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되고 这하고 比较, 这比技巧或者知识更能解决你融资的广度和深度. 这하고 比,비교를 했어요. 뭐뭐보다. 뭐보다? 기술과 지식보다는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좀 더 어때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해볼게요. 或许는 뭐죠? 아마 어쩌면. 或许. 아마 좀 보통 추측 의미 있잖아요. 아마
他或许会理解. 그는 아마 어때요? 이해할 것이다. 他或许会明白.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보통 아마 어쩌면. 비번 볼게요. 倘若 만일 만약 가려 뭐뭐 한다면 倘若倘若你来我就等你.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한다면 보통 어떤 표현이죠? 如果的话 있잖아요. 맞죠? 如果的话. 如果你来倘若你来. 근데 똑같아요. 倘若는 좀 더 고급진 단어, 如果는 초급 단어를 보시면 돼요. 7번 가볼게요. 난드는 뭐죠? 얻기 어렵다. 你真难得呀. 你的表现真难得. 너 오늘 정말 얻기 어려운 정말 잘했어. 그래서 구어처럼 많이 칭찬도 많이 써요. 他这个人真的很难得. 이런 사람은 정말 얻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难得. 뒤에 宁可 차라리 뭐뭐 할지언정. 宁可我宁可迟到也不去. 지각할지언정 어때? 가지 않는다. 我宁可死我也不吃饭. 나 배고파 죽을지언정 밥 먹지 않겠다. 宁可. 宁可 뒤에 보통 부정적인 표현이 많이 와요. 뭔지 알겠죠? 차라리 뭐뭐 할지언정. 그리고 대표 볼게요. 비교했기 때문에 什么比 或许比技巧 아마도 기술보다는 倘若比技巧하면 倘若는 어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뭐보다 만일 뭐뭐보다 하면 이상해져요. 7번 难得比 얻기 어렵다. 얘도 되지 않는 거죠. 7번 宁可比 말이 안 돼요. 조합밭에 제일 어울리는 건 뭐죠? 或许아마 어쩌면 왜냐면 어때요? 이렇게 결정한다고 했지만 뭐라 했어요? 并有自己的理解这或许比技巧或知识更能解决你融资的广度深度.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반드시인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추측을 줬어요. 가능성을 둔 거죠. 그래서 아마가 들어간 것이 제일 정확하겠죠.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답은 A번 或许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독해 이 부분이고요. 답은 A번 되는 거죠. 두 번째 단어 같은 경우는 뭐죠? 단어 조합이 다 성립되기 때문에 첫 번째와 마지막 빈칸을 먼저 풀고 나서 고르시면 돼요. 되죠? 독해 2번 문제 풀었고요. 계속해서 독해 3번 볼게요. 출제 유형 그리고 고전 포인트죠. 첫 번째 문장 흐름 파악, 두 번째는 빈칸 앞뒤 같은 표현, 같은 단어. 사실 이 부분은 단어 선택이기 때문에 조금 그냥 단어 조합 간단히 보시면 되지만 3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복잡할 거예요.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71번부터 75번 보세요. 딱 봐도 어때요? 문제 정말 어렵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우리 이 문제 어떻게 풀 건지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나서 저랑 같이 한 문제 정리해 볼게요. 한번 보시고요. 네, 문제 풀어봤죠? 그럼 먼저 우리 문제 풀 때 보시면 빈자리가 있잖아요. 빈자리 넣을 때는요. 먼저 마침표, 쉼표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먼저 71번부터 같이 볼게요. 네. 如果认真的观察就会发现现在的药品大多是五颜六色的这并不单纯是为了好看更是为了便于保存和治疗. 첫 번째 단락에서 뭐가 나오죠? 약에 대해서 나왔어요. 약은 뭐죠? 약의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단순하게 예뻐서가 아니라 보존에 편리하고 치료에 편리하기 위해서이다.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가볼게요. 部分药品出于避光保存的需要会添加遮光的色素，比如胶囊中一般会加入着色剂和遮光剂. 하고 쉼표 끝나고 마침표 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부 약품들은 보존 때 햇빛 피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빛을 차단하는 색소를 첨가한다. 그리고 착색제 그리고 어떤 성분을 첨가해서 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쉼표 보세요. 마침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마침표 앞에 보시면 다 뭐죠? 색소에 관한 거고 빛에 관한 거잖아요. 그럼 A, B, C, D 봤을 때 비원 보시면 뭐가 있어요? 光敏感度, 光敏感. 빛의 민감에 대해서 표현됐어요. 빛의 민감. 보세요. 以提高药品中光敏感活性成分的稳定性. 뭐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다? 提高, 뭘 높인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무엇에 관해서? 빛에 관해서. 있어요, 없어요? 빛을 어때요? 차단시키기 위해서잖아요. 당연히 뭐죠? B번이 연관성 있게 끝나는 거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D가 稳定性, 안정성을 높인다. 빛의 민감에 대해서. 그러면 답은 B번이 되겠죠. 계속해서 뒤에 볼게요. 实际上药品常用的色素分为天然色素和人工合成色素两大类. 뭐죠? 사실 약품에 첨가하는 어때? 색소는 두 가지죠. 하나는 천연적인 거, 하나는 뭐죠? 인공으로 합성한 거잖아요. 사실 인체에 다 해롭지는 않잖아요. 쉼표하고 또 쉼표로 시작하고요. 마침표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这些对人体是无害的. 이것들은 뭐죠? 인체는 뭐죠? 해롭지 않은 것이다. 근데 여기 보세요. 这些라는 표현 되게 중요해요. 这些우리 하나를 말할까요? 두 개를 말할까요? 하나 이상, 두 개 이상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 B, C, D에서 두 개 이상인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여기잖아요. 이거 딱 봐도 어때요? 딴 거 보지 않고 얘만 딱 보여도 요거만 딱 봐도 답은 바로 D번이 나와요. D번 보세요. 常用的天然色素 똑같이 뭐가 나왔어요? 色素, 天然色素, 天然色素有焦糖, 叶绿素 그리고 这些로 시작했어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이죠. 계속 뒤로 볼게요. 73번 보세요. 시작하고 쉼표 뒤에 보세요. 可能需要长期服用各种药品. 뭐 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할 필요가 있다 했어요. 그럼 누가 이런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이겠죠. 사람 어디 찾을까요? A번 보세요. 不少慢性病患者和老年患者. 환자 나왔어요. 어떤 환자? 만성 질환 환자 그리고 노년 환자들이 어때요? 먹을 필요가 있다. 복용할 필요가 있다. 주어 찾으면 되겠죠. 답은 A번이죠. 그리고 뒤로 볼게요. 不同的颜色能帮助他们区分不同的药从而避免漏服和误服. 뭐죠? 여러 가지 색깔로 있음에 따라서 이거 무슨 약이고 정확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컬러면 어때요? 색깔이 먹을 수 있을까요? 뭔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여러 가지로 만든 거겠죠. 뒤에 가볼게요. 此外, 그 외에도 五颜六色的药品更容易被患者接受如某些儿童服用的制剂有浅黄, 淡蓝等颜色. 뭐죠?儿童服用. 아동들이 복용하는 약은 뭐죠? 특히 뭐죠? 되게 색깔이 많고 그리고 되게 뭔가 딱 봐도 되게 맛있게 보이잖아요. 빈자리 보세요. 쉼표하고 뒤에 보세요. 这能减少儿童对吃药的排斥感 했어요.排斥는 뭐죠? 거부한다. 거부감을 어때요? 줄일 수 있다. 거부감 줄일 수 있다. 무엇은 거부감 줄일 수 있다? 이거 보세요. 왜 그럴까요? 糖果一样. 본문의 주어 자체가 뭐죠? 아동이에요. 어린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兒童이죠. 여기 보시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젤리 같거나 이러면 뭐죠? 바로 먹잖아요. 그래서 약물도 똑같이 색깔을 첨가해서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 답은 C번 되겠죠. 답은 C번. 네, 그러면 74번이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볼게요. 最后药品的颜色还可以帮助我们判断药品是否过期如果药品本来鲜的颜色变淡或变色. 뭐죠? 약물의 색깔은 우리 뭘 도와줄 수 있다? 우리 도와서 변질했는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어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색깔이 어때? 연해지거나 색깔이 변하면 뒤에 보기 또 쉼표하고 此时应立即停止服用 이때는 먼저 바로 멈춰야 된다고 했어요. 멈춰야 된다. 그럼 앞에 똑같은 뭐가 나올까요? 변질 있어요, 없어요? 变淡变色 그리고 过期 기간을 넘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变质过了保质期. 사실 过期란 표현은 뭐죠? 过了保质期 단어를 어때요? 간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답은 D번이 되겠죠. D번 되겠죠. 70번 답은 D번이죠. 네. 우리 70번까지 독해 3문 다 풀었는데요. 우리 돌아와서도 1, 2, 3번 문제 풀면서 어떤 게 중점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쓰기 파트에서 다시 뵐게요. 再见.